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입실론 델타 논법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할 것은 이 강의가 입실론 델타 논법 5단계 강의거든요. 그런데 저 강의는 단계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4단계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4단계에서는 직선 함수에 대한 입실론 델타 논법에 의한 증명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서는 직선 함수가 아닌 곡선 함수예요. 즉 1차 함수가 아닌 여타의 함수거든요. 1차 함수가 아닌 여타의 함수 같은 경우는 그 함수 형태가 곡선이잖아요. 곡선이기 때문에 1차 함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당황스러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극한값을 우리가 l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임의의 양수 에필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델타도 여전히 양수여요. 이 델타는 무엇을 만족시키는 델타냐면은 절대값 x-a가 델타보다 작다고 했지만은 x는 a가 아닐 때, 이러한 때에 fx 극한값이 임의의 양수 입실론보다 더 적게 되어짐을 만족하는 그러한 델타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서 ST라는 것은 사치 대시라고 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문장 전체가 앞에 있는 델타를 수식하는 그러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앞 시간에 했으니까 그거 반드시 강의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제가 할 것은 첫 번째로 몸풀기 동작으로 리미트 x가 4로 갈 때 x의 제곱은 16을 한번 증명해 보라, 이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그래프로 대충적인 아하 저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정확한 이 수식에 맞춰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x의 제곱은 16이다, x가 4로 갈 때, 그러면 일단은 좌표축을 한번 그려보고 난 다음에 좌표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4가 될 것이고 x가 4로 갈 때에 극한값은 16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16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극한값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16이 됨을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16 극한값을 위아래로 해서 엡실론 근방을 만들죠. 즉 이쪽으로 엡실론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으로 엡실론만큼 떨어진 16의 엡실론 근방을 우리가 먼저 잡아주죠. 가장 먼저 엡실론부터 잡아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좌표를 적어줘야 되죠. 이쪽 좌표는 뭐가 됩니까? 16 플러스 엡실론이 되어지고 이쪽 좌표는 16 마이너스 엡실론이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16 마이너스 엡실론에 해당되는 이때의 x좌표를 우리가 x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의 x좌표를 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6 플러스 엡실론에 해당되는 그때의 x좌표, 이것을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익히 해왔던 대로 델타1과 델타2를 어떻게 잡냐면은 x1과 4 사이의 이 간격을 우리가 델타1이라고 찾겠습니다. 이 델타1도 당연히 양수여요. 두 번째, 4와 x2 사이의 이 거리 또는 간격을 저희가 델타2라고 찾겠습니다. 당연히 양수지요. 그러면은 델타1과 델타2를 한번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자, 델타1이라는 것은 4-x1 이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델타2라는 것은 x2-4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x1과 x2를 구해내야 되겠지요. 이것은 fx가 x의 제곱인 함수에서 함수값이 16-epsilon일 때 x1 값은 루트 16-epsilon이 되어지죠. 그 다음 이것은 x2 값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x2 값은 함수값이 16 플러스 epsilon이기 때문에 루트 16 플러스 epsilon 해가지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간단한 그래프 같은 경우는 델타 1과 델타 2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작은가, 즉 간격이 더 좁은가 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죠. 델타 2 간격이 더 좁지요. 왜? 여기서 훨씬 급격하게 증가하잖아요. 동일한 엡실론에 대해서. 그래서 델타 1보다는 델타 2가 작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엡실론 델타 영법에서는 무엇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것이 목표예요? 델타를 구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델타를 구해요. 그런데 이 델타는 무엇을 만족하는 델타예요? fx-l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적어지는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델타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델타라는 것은 a 근방으로 다 똑같은 값들이죠. 델타는.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는 델타 1이 돼야 되겠습니까? 델타 2가 돼야 되겠습니까? 엡실론 델타 논법에서 말하는 델타는 여기서 어떤 것이 돼요? 델타 1과 델타 2 중에서 작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 델타가 되어지죠. 왜 작은 것이 해당되는 것이 델타가 되어지는가 라는 얘기는 앞전 시간들을 다 했으니까 앞전 동영상을 보세요. 이것은 자 델타 1과 델타 2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을 한다. 이것이 둘 중에서 작은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는 더 작은 것이 우리가 델타 2임을 알기 때문에 델타는 델타 2라고 금방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것이 그래프로 대략적으로 극한을 증명을 해 보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험 볼 적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마음씨 좋으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맞다고 채점해 주실 수 있는데 이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델타가 델타 2라고 이제 우리는 정해 줬는데 여기서 델타가 델타 2가 아니라 델타 2보다 더 적은 값이라고 해도 답 돼야 안 돼. 답 100번, 1000번 되고도 남습니다. 왜 그래? 이 델타 값이 이 델타 2보다 작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4 근방에서 더 적은 영역에 머무르게 되죠. x 값들이. 그러면 이 x 값들은 당연히 전부 다 이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 이 델타는 당연히 델타 2지만 이것보다 적은 것도 100번 델타로 선택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델타를 뭐 5분의 델타 2라고 정했다. 그래도 답 100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를 볼 적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활용을 하신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를 볼 적에는 이 엡실론을 구체적인 숫자로 주어 가지고 델타를 한번 구해 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엡실론 값을 0.1로 주었다. 그러면 그 시험 문제는 어떠한 의미냐면은 함수 값이 16 플러스 0.1 또 16 마이너스 0.1 이 사이에 모든 값들이 올 수 있게끔 4를 근방으로 해서 적당한 델타를 잡아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엡실론은 이코로 0.1로 주어졌을 때 델타를 한번 구해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엡실론 대신에 0.1을 대입하면은 이 델타 값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델타2가 델타값이라고 했죠. 델타2는 값이 뭐예요? 루트 16 플러스 0.1 마이너스 4 이게 뭐예요? 델타값이 되어지죠. 어떤 식으로 보면 델타의 최대값이 되어지겠죠. 맞는 델타로서는 0보다는 크면서 이 값보다는 작은 그러한 델타를 아무거나도 적어줘도 그거 다 답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것을 구체적인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수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어떠한 델타가 존재한대요. 그 델타는 어떠한 델타냐면은 이것을 만족하는 델타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거 있죠. 이것은 조건, 이것은 결론, 그렇습니다. 이것이 명제로 말하면은 어떤 형태냐면은 P이면 Q이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했을 때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P가 만족한다는 조건 하에서 Q가 성립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Q가 성립될 수 있게끔 델타를 찾아내거라.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기 때문에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식을 잘 조절을 해서 결국 이 식이 이런 형태로 바꿔지게끔 해가지고 이 식을 델타 형태로 우리가 바꿔주는 것을 전 시간들에서 계속 해왔지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먼저 절대치 f의 x-l 이걸 우리가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꿔 보냐면은 f의 x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x의 제곱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극한값 16이지요. 16 이렇게 되어져. 지금 현재 이것과 이것은 정확하게 이코르가 성립하죠. 그러면 이것은 인수분해가 되어지죠. x 플러스 4 또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각자가 절대치 값으로 되어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절대치 x 플러스 4 또 절대치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앞 시간 입실론 델타 논법 4단계에서 1차 함수들에 대해서 이 입실론 델타 논법을 적용을 할 적에는 이곳이 곧바로 앞에 있는 이 조건식과 같게 나왔잖아요. 얘가 물론 상수가 따라 붙었지만 상수에. 그런데 지금은 앞에 있는 조건식 x-4 있죠. 지금 현재 만족시켜야 될 조건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식이 만족해야 될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x-4 이것이 0보다는 크고 델타보다는 적다라는 것을 이 식이 만족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 식이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식이 계속 엡실론보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여기에서 x-4라는 이 절대치가 델타보다 작다라는 것은 금방 알겠다 그 말이에요. x-4가 델타보다 작다라는 것은 금방 알겠는데 여기에서 x 플러스 4라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문제를 풀 때 결국은 앞 시간에서도 똑같이 이 식이 무엇보다는 작다 그런 형태로 고쳐줘야 되죠. 즉 이 식이 무엇보다는 작다 그러한 형태로 고쳐줘야 우리가 이 식을 엡실론하고 관련시켜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델타의 식으로 구성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죠. 앞 시간 보세요. 그래서 이 식에 델타가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조건이잖아요. 즉 절대치 x-4가 델타보다는 적다.
이것이 이 수식에 델타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것은 분명히 이 뒤에 것을 보면은 델타보다는 작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x 플러스 4가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엡실론 델타 논법을 우리가 할 때 기본적으로 엡실론과 델타는 x 함수가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은 여기에서 엡실론하고 델타는 x 함수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엡실론이라는 것은 맨 처음부터 출제자가 엡실론 값은 얼마이다 라고 주는 값이라고 했어. 주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엡실론은 0보다 큰 양수이다. 그렇게 주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항상 주어져 온 경우고, 때로는 이 엡실론 값을 0.1이다 라고 해서 줘가지고 이것을 만족하는 델타를 구해보시오 라는 것이 시험 문제로 잘 나온다고 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델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x 함수가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보다시피 x 함수가 아니에요. 즉 엡실론과 델타는 x 함수가 아니고 단지 델타가 엡실론 함수예요. 델타가 엡실론 함수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세요. 이 델타는 무엇의 함수냐면은 엡실론 함수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엡실론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 간격 델타가 결정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는 엡실론 함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델타 1 있죠. 델타 1도 엡실론 함수죠. 델타 2도 무슨 함수예요? 엡실론 함수잖아요. 여기서 극한값하고 A 값은 이미 문제에서 처음부터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에요. 결론은 이 델타는 엡실론 함수이지 x 함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결국은 이것이 무엇하고 같다고 놓아줄 수 있냐면은,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fx-l 이것은 결국은 무엇보다 작아져야 됩니까? 엡실론보다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 있죠. 이 fx-l 이 값이 결국은 엡실론보다 적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적에는 흔히 이 값을 뭘로 두게 되냐면은 엡실론이 되어지게끔 델타를 정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엡실론이 되어지게끔 델타를 정하다 보면은 이 델타가 엡실론 함수가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델타를 이 관계식에 의해서 구하려다 보니까 델타가 엡실론만의 함수가 아니고 무수 함수도 되어져 버려요. x 플러스 4 함수도 되어져 버리잖아요, 이 델타가.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이 식에서 x를 없애줘야 되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델타는 엡실론만의 함수가 되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식에서 우리가 델타를 구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x 플러스 4분의 엡실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델타와 엡실론은 절대 x 함수가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봐왔다시피 엡실론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값이고 이 엡실론에 의해서 델타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이 델타는 결탄코 x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즉 델타가 x 함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불상사를 막아줘야 돼요. 이러한 불상사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냐면은, 지금 2단계가 엡실론 델타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골치 아픈 그러한 단계예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극한을 고려를 해주고 있는데
x 어떤 영역에서 극한을 고려를 해주고 있냐면은 4 있죠. 4를 근방으로 적당한 근방을 잡아가지고 극한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4를 근방으로 해서 얼마만큼 델타를 잡아야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전부 다 함수값 저쪽으로 더 가게 되어지는가, 그것을 지금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고려를 할 때 X축 모든 정의구역을 다 우리가 고려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이 델타를 결정을 할 적에는 X축의 모든 정의 영역을 다 고려를 했어요. 즉 모든 정의 영역 중에서 특정 델타를 잡아 가지고 이 특정 델타 범위에 있는 모든 X값들에 의한 함수값들이 전부 다 fx-l을 만족하는 그 범위 내로 들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작업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룰 적에는 한 단계 점프해야 됩니다. 어떤 점프를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전 정의구역을 싹 다 고려를 해서 임의의 델타 구간을 결정을 했거든요. 물론 이 델타 구간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은 전부 다 16 플러스 엡실론, 16 마이너스 엡실론 이 속으로 들어가게끔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델타가 x 함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해줄 거냐면은 이것부터 먼저 고려를 해줄 거예요. 즉 x가 4를 중심으로 해서 그 크기가 1 이하가 되는 그러한 영역을 고려를 해줄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x-4 있죠. 이 크기가 이 영역을 우리가 지금부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고려 영역으로 정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델타 같은 경우도 이 영역 안에서 값으로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 주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현재 이거 있죠. 절대치 x-4가 1보다 작다, 이 말은 x가 어떤 영역에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x-4라는 이 값이 이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플러스 1보다는 적을 때 이것이 성립하는 것이지요. 고로 x는 결과적으로 어떤 영역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 4 더하고 여기에다 4 더하고 여기에다 4 더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에 4 더하면 3, 여기에 4 더하면 x, 여기에 4 더하면 5,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x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적은 이 영역에서 우리가 함수 극한을 논의해 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논의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극한을 증명을 할 적에는 이러한 수식을 만족하는 델타가 적어도 하나는 있다, 그것만 증명해 주면 되거든요. 안 있다 이걸 증명해 줄 필요는 없어요. 이 수식을 만족하는 양수 델타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것만 우리가 결정해 주면 되거든요. 다만 그 하나는 우리가 어디에서 고려를 해주겠다는 얘기냐면은 x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적은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 델타를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왜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면은 델타는 어떠한 수가 정해지면 0보다는 크고 그 수보다 작다 할지라도 그게 다 답이 된다겠지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면 이 델타가 델타2보다 적거나 같으면은 델타가 무조건 답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은 지금 현재는 이 델타1, 델타2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델타가 지금 델타2고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 델타가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적거나 같은 영역으로 이렇게 델타를 정해줘도, 즉 델타를 여기서 이렇게 더 적게 델타를 정해줘도 여기에 있는 함수값들이 전부 다 요리 들어가잖아요. 다 요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델타가 있으면은 그 델타를 어디 영역 안으로 가져올라 가냐면은 x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적은 이 영역 안으로 델타를 가져오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큰 델타라고 할지라도. 왜? 델타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아무리 적어줘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려해주고 있는 x축 영역을 x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적은 이 영역으로 고려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x 플러스 4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뭐예요? x 플러스 4의 최대값은 뭐예요? x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을 때. 이것의 최대값은 무엇보다는 적게 되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요리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 수식에서 지금부터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구간을 고려를 해주고 난 다음부터 이 수식을 다시 전개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x 플러스 4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적어지냐면은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떤 함수 fx가 있다. 그런데 이 함수 fx는 무엇보다는 작냐면 fx의 최대값, 이 최대값보다는 적거나 같지요. 이 함수 fx는 fx 최대값보다는 적거나 같다. 이거 참이의 거짓이요. 참이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기서 x 플러스 4라는 이 값은 x가 3부터 5 이 사이에 있을 때 이것의 최대값은 무엇이 되냐면은 5 더하기 4 하면은 뭐예요? 9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보다 적게 되냐면 9보다는 적게 되거든요. 9보다는 적게 되어지는데 요 뒤에 x-4 자체는 무엇보다는 또 적어집니까? 델타보다는 작잖아요. 그래서 x-4는 델타보다는 적게 된다 그 말이에요. 고로 우리가 다시 최종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적겠습니다. 절대치 fx-l, 절대치 fx-l, 이것이 결과적으로 무엇보다도 적게 된다고 우리가 계산을 했냐면은 9 델타보다는 적게 된다고 우리가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델타를 뭘로 결정을 해주면은 이것이 엡실론보다 더 작다고 나오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이 되게끔 결정을 해줄까? 엡실론 되게끔 결정을 해주면은 델타 값이 뭐가 되어집니까? 9분의 엡실론이 되어지죠. 여기에다가 델타 대신에 9분의 엡실론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되어집니까? 엡실론이 되어지잖아요. 고로 최종적으로 델타가 9분의 엡실론이 되게끔 선택을 해주면은 fx-l 이것이 결과적으로 엡실론보다 적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즉 이 식이 무엇보다도 적다고 나왔습니까? 즉 fx-l 이것이 무엇보다도 적다고 나왔어요. 엡실론. 그로 우리가 증명 다 했잖아요. 이 식이 엡실론보다 적게 되어지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델타가 9분의 엡실론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엡실론 같은 경우는 문제를 처음에 풀 때 제시를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한 제시된 엡실론을 가지고 우리가 델타를 결정을 해야 돼. 무엇을 만족하게끔? fx-l 이것이 엡실론보다 적다는 것을 만족하게끔 우리가 델타를 잡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처음에 x가 어떤 구간에서만 이 극한을 다루기로 결정을 해놓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냐면은 절대치 x-4 있죠. 이것이 1보다 적은 이 영역에서 우리가 극한을 고려해 주겠다.
이 영역에서 우리가 극한을 고려해 준다고 해가지고 얻어낸 결론이 어떤 결론이냐면은 델타는 9분의 엡실론이라는 것을 얻어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x-4 절대치는 1보다 작다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고려해주고 있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은 이것하고 똑같죠. x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고 이 영역을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해주고 있죠. 이 영역 내에서만 극한을 한번 따져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이 사 같은 경우도 고려해주고 있는 영역에서 제외죠. 왜 사는 제외예요? 당연히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x가 a는 못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엡실론 값이 3이 될 때 이때의 델타를 델타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즉 엡실론 값이 3이 될 때 그때의 델타를 델타 1이라고 하면은 델타가 엡실론 값이 3이 되면은 9분의 3이기 때문에 3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3분의 1 오고 또 여기에서부터 또 3분의 1 이쪽으로 한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 있는 모든 x 값들에 의한 함수 값들이 전부 다 16 플러스 엡실론과 16 마이너스 엡실론 그 사이에 들어가는 함수 값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경우를 또 한번 고려를 해 봅시다. 만약에 엡실론 값이 6이라고 한번 봐볼까요? 엡실론 값이 6이 되어질 때 델타를 우리가 델타 2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엡실론 값이 6이라면은 델타 값은 9분의 6이 되어지기 때문에 3분의 2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3분의 2, 또 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이 3분의 2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이 영역에 있는 모든 x 값들에 의한 함수 값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게 되어집니까? 16 플러스 엡실론과 16 마이너스 엡실론 저 사이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극한을 고려를 해줄 때 전제 조건이 x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적은 그 영역에서 극한을 다루어 주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제 조건 영역 내에서 델타가 잡아지는 것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대로 이 전제 조건 영역 내의 델타를 최종 델타로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제 문제가 서서히 발생하려 하거든요. 만약에 엡실론이 9가 되어질 때 우리가 델타를 델타 3라고 한번 해봅시다. 엡실론이 9가 되어질 적에 이 델타 영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뭐예요? 1이죠. 이 영역에 있는 모든 함수 값들, 즉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적은 영역에 있는 모든 함수 값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16 플러스 엡실론과 16 마이너스 엡실론 그 사이에 다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해요. 엡실론이 9보다 더 커버렸다. 그러면은 엡실론이 9보다 더 커버렸다면 델타가 1보다 더 커지게 되진단 말입니다. 델타가 1보다 더 커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극한을 따져주고 있는 그 영역이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적은 이 영역을 다뤄주고 있고 모든 문제가 이 영역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면 아무런 상관없어. 왜? 우리가 다뤄주고 있는 문제 영역 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엡실론 값이 9보다 더 커버렸다. 그러면은 이 델타 값이 어떻게 되어져 버립니까? 여기서부터 1보다 더 커져 버린 이쪽 영역으로 가버리고 여기서도 1보다 더 커버린 이쪽 영역으로 와버리죠. 다시 말하면은 x는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적은 이 영역 내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엡실론 값이 9보다 더 커버리게 되면은 이
델타 영역이 3보다도 더 적은 영역으로 가버리고 5보다도 더 큰 영역으로 델타 영역이 확장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어떤 그 함수 값들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보셔야 돼. 우리는 3부터 5 사이의 그 영역만 우리가 고려해주고 있어. 물론 4는 제외야. 그런데 에필론 값이 9보다 더 커버리게 되어져 버리면은 이 영역을 벗어나서 델타가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이 써먹는 그런 때가 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영역은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적은 이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타가 이 영역을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그 델타 값을 우리가 뭘로 잡아버리면 돼요? 이 끄트머리 이 영역으로 델타 값을 잡아버리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델타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잡아도 되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영역을 잡아줘도 얼마든지 이 안에 있는 영역들은 전부 다 이 사이에 있는 함수값으로 간다 그 얘기거든요. 제가 누차례 막 강조를 했잖아요. 델타라는 것은 델타2로 잡아도 되지만 델타2보다 더 적은 그러한 값으로 잡아도 된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엡실론 값이 9보다 커가지고 델타 값이 1보다 더 커지게 돼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1보다 더 커지게 된 영역은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델타 값이 1보다 더 커지려고 그러면은 최대 값을 어디로 딱 잘라버리면 돼? 3부터서 5 이쪽으로 딱 그 델타 영역을 한정해 버리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델타를 잡을 때 어떻게 해서 잡아주면 되냐면은 x-4 있죠? x-4 이것을 지금 1보다 적은 영역으로 우리가 지금 한정을 해서 극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딱 구해놓고 보니까 이 델타 값이 9분의 엡실론으로 나왔어. 그래서 델타의 x 의존성은 우리가 없애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니까 델타 값이 9분의 엡실론 해가지고 이것이 1보다 더 작다. 즉 3과 5 영역에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 델타 값이 엡실론이 9보다 더 커져가지고 델타 값이 1보다 더 커져버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델타를 어디로 잡아주면 된다고? 이 범위를 델타로 잡아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델타가 커져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누차례 강조를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델타를 택할 적에는 어떻게 택하냐면은 이 델타는 우리가 x-4가 1보다 더 적은 영역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델타는 원래는 9분의 엡실론 이것이 델타 값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델타 값으로 잡는데 9분의 엡실론 이것이 1을 초과해 버렸다. 즉 우리가 고려해 주고 있는 영역을 초과해 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고려해 주고 있는 그 영역만으로 델타를 한정을 시켜 주겠다 그 말입니다. 왜? 델타가 큰 것은 문제가 되지만 작은 것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델타를 최종적으로 택할 때 9분의 입실론이나 또는 우리가 고려해 주고 있는 이 1, 이 둘 중에서 적은 놈을 델타로 택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즉 여기서 min 그렇게 적어줘야죠. 그러면 min 요 뜻이 뭐예요? 2라고 9분의 엡실론 중에서 적은 놈을 택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그 극한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더 풀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번 문제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플러스 x는 2. 이 문제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곧바로 이 수식적인 증명,
즉 수식적인 엡실론 델타 방법으로 곧바로 나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적당한 델타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델타는 무엇을 만족시키는 델타냐면은 x 마이너스 a가 뭐예요? x가 1로 가지요. 1로 가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이것이 델타보다는 작고 이게 0보다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fx 마이너스 l, fx가 x의 제곱 플러스 x고 마이너스 l 극한값이 2 마이너스 2 이것이 엡실론보다 적게 되어지는 그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 말이죠.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때 엡실론과 델타는 항상 양수예요. 양수. 이것을 한번 또 풀어 봅시다. 이것을 풀기 전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직선이 아니죠.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범위를 처음에 딱 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델타가 x 함수가 안 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의 범위는 항상 극한값을 가려고 하는 x축 좌표, 그것을 근방으로 범위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는 x가 1로 가기 때문에 1 근방으로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범위를 임의로 정해줍니다. 여기서 임의로 정해준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무슨 얘기인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근방을 잡아줄 거냐면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지금 현재 얘가 1이 있죠. 1이 있는데 어떤 근방에서만 극한을 취급해 주려고 하냐면은 이쪽 근방만 취급해 주려고 해요. 1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1, 이쪽으로 1. 이 근방, 이 영역에서만 극한을 취급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영역이 되어집니까? 이것은 x 마이너스 1 이것이 1보다는 적게 되어지는 이 영역만을 우리가 극한을 고려해 줄 선택된 영역으로 선택을 했지요. 즉, 이 영역에서만 극한을 고려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 영역은 그럼 어떤 영역이 되어집니까? x로 따지면은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적게 되어지는 이 영역에서만 극한을 우리가 따져주겠다 그 말이에요. 거듭 얘기합니다. 이 영역에서만 극한을 따져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극한의 델타 값은 얼마든지 작아져도 상관이 없다겠어. 극한값의 델타 값이 커지면은 이 조건을 넘어서 버려 가지고 문제가 되어지는데 그 델타 값이 적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데에서 그 적어진 것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말이냐면은 x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적은 그 영역 내에서 그 델타를 한번 살펴보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것이 엡실론보다 적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x 마이너스 1 절대값 이것은 무엇보다도 적다고 지금 문제 조건에서부터 주어졌습니까? 델타보다 적죠. 즉 이것은 델타보다 적다. 그런데 x 플러스 2 이것은 절대값 x 플러스 2의 최대값보다는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x 플러스 2의 최대값이 뭐예요? x가 0부터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의 최대값은 2 더하기 2 하면은 4보다 적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 적냐면 4보다도 적습니다. 고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것은 4 델타보다는 적다 이 결과가 나오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가 4 델타로 나왔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것이 무엇보다 적게 만든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입실론보다 적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를 뭘로 잡으면은 이것이 엡실론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여기서 델타, 여기서 이것은 4분의 엡실론 그렇게 잡아야 되겠지요. 델타를 4분의 엡실론으로 잡아 놓으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게 곧바로 뭐이 돼요? 엡실론이 되어져 가지고 이 식 자체가 엡실론보다 적게 되어진다 라고 자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죠. 어떻게 자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게끔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델타를 4분의 엡실론으로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델타를 어떻게 잡아줘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는 방금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선결 조건이었죠. 즉 이 조건 하에서 극한을 논의를 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자 절대치 x-1 이것이 1보다 적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델타를 논의하겠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얻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델타는 4분의 엡실론이 선택이 되어졌잖아요. 즉 델타는 4분의 엡실론이 선택이 되어졌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엡실론이 4보다 커지게 되어지면은 이 델타가 1보다 더 커버리잖아요. 1보다 더 커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영역이 절대치 x-1이 1보다 더 적은 영역에서만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즉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치 x-1이 1보다 적은 영역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x는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적은 이러한 영역을 고려하고 있고 역시 여기서 1은 제외시키죠. 이 영역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에필론이 4보다 더 커버리면은 델타가 1보다 더 커버리죠. 델타가 1보다 더 커버리면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영역을 넘어서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이 영역 내에서만 우리가 어떤 것을 신뢰를 할 수가 있지 이 영역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델타가 엡실론이 4를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서는 델타를 뭘로 잡아버리냐면 1로 잡아버리려고 해요. 1. 왜? 여기서 그 범위를 1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는 델타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1하고 4분의 엡실론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겠어. 어떤 것으로? 작은 값으로. 이 엡실론이라는 것은 처음에 문제를 낼 때 주어지는 값이라고 했죠. 그래요.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자 리미트 x가 9로 갈 때 루트 x가 3에 접근함을 증명하라 그 문제거든요. 이 문제도 똑같아요. 증명하는 방법이. 자 먼저 이 방법으로 그대로 한번 증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증명. 임의의 0보다 큰 엡실론에 대하여 델타가 존재한다. 이 델타는 어떤 것을 만족하는 그러한 델타냐면은 x-9가 델타보다는 적고 0보다는 큰 이러한 조건 하에서 fx-l이 엡실론보다 적다. fx는 루트 x 마이너스 l이 뭐예요? 3이죠. 극한값이. 이것이 엡실론보다 적게 된다. 이것이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 그 얘기죠. 한번 차근차근 해 봅시다. 먼저 지금까지 해왔다시피 이 식을 잘 다듬어서 이 식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 식을 델타에 대한 그러한 수식으로 바꿔놓고 난 다음에 그 델타에 대한 그 식을 엡실론하고 같게 놔가지고 델타를 엡실론 함수로 얻어내는 것이 모든 증명의 핵심이었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봅시다. 자, 루트 x-3 절대치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수식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루트 x 플러스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줘 봅시다. 이것은 분모는 지금 현재 1이잖아요. 그래요.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루트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9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x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지고 또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도 아까와 똑같이 직선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계산 범위를 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극한을 한번 따져줘 봅시다.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범위 있죠. x-9에 해당하는 이 범위를 지금까지는 1로 했잖아요. 즉 여가 9가 있으면은 지금까지는 이 범위를 내가 1로 했는데 이번에는 뭘로 한번 해보냐면은 2로 한번 해봅시다. 2로. 뭘로 하든지 간에 상관은 없어요. 이것을 2로 잡으면은 이쪽은 뭐가 됩니까? 7이 되고 이쪽은 11이 되어지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7과 11 사이에서 극한을 고려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 X좌표가. 그러면은 이 영역에서 우리가 극한을 고려를 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는 적게 되어지냐면은 델타보다는 적게 되어지죠. 왜? 절대치 x-9가 델타보다는 적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식을 이제 고려를 한번 해줘 봐야 되겠지요. 지금 이 식은 어떤 수식이냐면은 절대치 루트 x 플러스 3 이거 분의 1 이것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지요. 이것을 최대값을 구해 가지고 이 최대값보다는 더 적다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것의 최대값이 얼마인가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쪽 영역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우리가 지금 따져주는 영역이 이쪽 영역이죠. 이쪽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절대치 x-9가 2보다는 적게 되어지는 그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극한값을 살펴보겠다, 따져보겠다, 증명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이것 값을 최대값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어지죠. 여기서 보다시피 절대치 x-9가 2보다 적다. 그 말은 x-9 이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플러스 2보다는 적은 그러한 상태지요. 그러면은 양쪽을 우리가 가운데를 x만 남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9 더하고 이쪽에다 9 더하고 이쪽에다 9 더해 봅시다. 이쪽에다 9 더하면은 7 그러면은 이쪽은 x 이쪽은 11 그렇게 되어지죠. 이래 가지고 지금 무엇을 구하려고 하느냐면은 절대치 루트 x 플러스 3분의 1 이것이 최대가 되어지는 그 값을 구하려고 해요. 왜? 이 값이 최대가 되어지면은 여기에다가 그 최대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다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는 상관없죠. 루트를 씌우면 루트 7 이것은 루트 x 이것은 루트 11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에다가 똑같이 3을 한번 더해줘 봅시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3 해주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3 해주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3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을 역수를 치워 봅시다. 이것들을 역수를 치우면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7 플러스 3분의 1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루트 x 플러스 3분의 1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루트 11 플러스 3분의 1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부등호가 바뀌잖아요.
분수로 이렇게 서로 역수로 바꿔줘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루트 x 플러스 3 있죠? 이것의 최대값은 무엇보다 적습니까? 루트 7 플러스 3분의 1보다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식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은, 위의 것은 델타 그대로 적고, 위의 것은 델타 그대로 적고, 밑에 것 분의 1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루트 7 플러스 3분의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모가 루트 7 플러스 3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겠습니다. 고로 이것이 우리가 무엇하고 같아져야 되냐면, 이것이 입실론하고 같아져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식을 증명을 해내는 거죠. 고로 델타는 뭐가 됩니까? 델타는 엡실론 해놓고 루트 7 플러스 3, 이게 델타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최종적인 델타는 어떻게 정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고려를 해주고 있는 그 델타는 절대치 x-9가 2보다 적은 그 영역 내에서 얘가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델타 값이 2를 벗어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델타를 2로 잡아버리면 되죠. 고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현재 여기 적어져 있는 엡실론 가로 열고 루트 7 플러스 3 가로 닫고 이것하고 여기 2라는 이 값하고 적은 값을 우리가 델타로 택하면 되지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최종적인 델타는 적은 것을 택하겠다. 미니멈, 무엇과 무엇 중에서 내가 임의로 잡은 그 근방 2하고 또 뭐하고 여기 엡실론 또 루트 7 플러스 3, 이 숫자하고 이 숫자 중에서 적은 숫자를 뭘로 찾겠다? 델타로 찾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요. 이것을 조금 더 그래프로 그래가지고 확신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기회로 또 미루겠습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